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척추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합니다. 우리들 척추신경원.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균에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명의 폭력 조직원에게 엄청난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22살의 챔버스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245년 징역형을 추가로 28살의 살람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100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챔버스는 2017년 폭력 조직과 관련된 무장강도 사건에서 20살 남성을 총으로 쏴 중상을 입혔고 살람은 그 과정을 지휘 감독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포함해 챔버스는 14건, 살람은 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람은 블러즈라는 갱단의 하부 조직으로 64 브림스라는 갱단을 애틀란타에 설립했는데요. 챔버스와 10대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중국 어학당들이 수업을 잠정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고 AJ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커뮤니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당장 아이들 생일 파티에 자녀를 보내야 할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지, 특정 식당은 피해야 하는 건지 등등 실생활에서 신경 쓰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전문가 협회 ACP는 지난 주말 예정돼 있던 춘절 기념축제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더욱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가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중국계 식당을 찾는 발길도 줄어들었고 어떤 손님은 중국계 마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장을 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 2만 7천 명이 애틀란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자도 의심 환자도 전혀 없는 상태고 CDC조차도 신종 코로나가 미국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애틀란타 지역 중국 커뮤니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깊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수완이에서 45세 한인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자신은 도로에 뛰어들어 차에 부딪히는 사건이 지난 일요일 저녁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도로에 뛰어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현장에서 체포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남자와 함께 집으로 갔는데 현장에서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고 신음하던 어머니 김 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오토 김 씨를 살인, 폭행 등의 혐의로 10일 새벽 균에 카운티 감옥에 수감하고 이번 사건을 균에 카운티 검찰에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변종호 전 부총영사의 후임으로 이광석 부총영사가 지난 7일부로 신규 부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이광석 부총영사는 2000년 외교부에 입부해 외교부 본부 한미안보협력과장을 지냈으며 주 미국 대사관, 주 수단 대사관, 주 보스턴 총영사관 등 3곳의 재외공간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지난해에 3억 7천만 달러어치나 수출하고 석유 제품, 사치품 등에 대한 수입도 여전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패널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계속 발전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석탄이나 토사를 수출했으며 대부분 중국의 항구들로 전달됐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 보고서가 유출된 데에 강력한 불만을 표하고 대북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고서는 수출뿐 아니라 석유 제품과 고급 자동차, 술 등 사치품에 대한 불법 수입도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주로 제3자 중개인들을 통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국제적인 은행 채널에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대북제재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농심이 영화 속에 나오는 짜파구리 조리법을 11개 언어로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는 라면과 우동을 합친 람돈으로 표현됩니다. 이 표현은 참신한 번역으로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작품 속에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소재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농심은 지난 7일 기생충이 개봉한 영국에서 영화 포스터 패러디와 조리법을 넣은 홍보물을 만들어 짜파구리를 알리는 등 영화의 흥행과 발맞춰 짜파구리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도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전혀 몰랐겠죠? 미국 뉴욕 맨하튼 한복판 타임스스퀘어의 행인들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 정보를 알려주는 로봇이 등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프로모봇이라 불리는 이 로봇은 실제로 사람들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봇을 통한 설문이나 문답을 통해 감염 의심 여부를 스스로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로봇 가슴에 부착된 아이패드 같은 터치스크린에서 나오는 짧은 질문에 답하면 되는데요. 때론 로봇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을 유튜브 중계로 대체해 눈길을 끌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영상고등학교는 11일 오전 열린 졸업식을 유튜브 생중계로 대체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교생이 참여하는 강당 졸업식을 취소하고 졸업생, 재학생, 교사 대표 2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미니 졸업식을 가진 것입니다. 강당 졸업식은 교육청 지침으로도 금지됐다고 하는데요. 일생에 한 번뿐인 졸업식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졸업식 참가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뒤 행사장에 입장했고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왔지만 운동장에서 꽃다발을 든 채 유튜브 졸업식을 보며 학생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볼펜 장수 기부천사로 알려진 73세 이남님 할아버지가 취약계층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구입에 써달라며 1억 원을 경기도 여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이 씨의 손편지와 5천만 원짜리 수표 2장이 전달됐는데 이 씨는 손편지에서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많은 분이 염려와 우려 속에 살고 있는데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마스크를 사용하고 싶어도 구매 비용이 부담돼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는 제 작은 뜻으로 전하는 것이니 마스크 품귀 현상 등으로 물량 확보가 어렵다면 기탁한 성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남대문 시장에서 볼펜 장사를 시작해 돈을 모았고 안경 도매점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했다고 하는데요. 2006년과 2007년에는 불치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KBS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에 30억 원씩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에도 이 씨는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2억 원을 여주시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오는 4.15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합니다. 탈북민이 지역구에 직접 출마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위원회는 태영호 전 공사를 서울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서울에서도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 쪽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태 전 공사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북한 체제와 정권의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북한 내 엘리트들,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들, 특히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 모두가 희망을 넘어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온 청년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큰 좌절감을 느끼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